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문학의 쓸모 제4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작품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는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거 있죠? 성장, 그 다음에 견딤, 그리고 고통의 극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과 가장 좀 어울리는, 제가 딱 듣고 사실은 이 책이 좀 생각이 났어요. 박한서 선생님의 나목이라는 책인데요. 먼저 사연자의 사연을 듣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사연은 몽제님께서 주셨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방직 합격이 목표인 24살의 수시생입니다. 공무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은 건 군대에 있을 때부터였지만 제대로 시작한 건 작년부터였습니다. 군제대 후에 학과 공부와 함께 공시 공부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부모님을 제외하고서는 제가 공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공부를 하는 걸 남에게 알리는 것도, 남들이 알고 있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근황을 물어본 일도 부담으로 돌아 긴장과 압박이 되는 것도 다른 고시생들을 통해서 보았고요. 연락 왔던 지인들이 필기, 면접 합격 발표 시즌에 연락해서 학벌력만 여러 번 물어보고 연락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걱정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학벌력만 물어보고 바로 연락을 끊다니 이러면 안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 인생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저는 기대와 부담을 두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 머리를 환기할 겸 공부작도 받을 겸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조금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재밌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 사람들처럼 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는 건 나일 거다 라고 되뇌면서 인스타그램을 끄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힘들게 하는 공부, 혼자서 외래학하는 공부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몽제님 이번에 합격하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긴 사연 감사하고요.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셔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남들은 다 저렇게 즐겁게 자기 인생을 누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지금 과정 속에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몽제님을 위해서 제가, 고통, 견딤, 그리고 성장과 성숙, 이런 테마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책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수험적인 소설이기도 하죠. 그 마지막에 오키도시 화랑에 가서 나목하고, 그죠? 그 나무의 의미를 이 나목이라고 이제 죽어버린 나무가 아니라 나목이라고 이제 벌거벗은 나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경화라고 하는 한 여성의 성장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화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중산층의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랑을 받고 자랐던 그쵸, 소녀였죠. 자, 개동에 있는 오래된 고 한옥에서 어머니와 2명의 아주 발랄하고 재주가 넘치고 정말 사람이 착한 오빠들과 이제 그 여주인공을 살고 있었는데요. 혁이 오빠, 우기 오빠.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그 밝음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가장 어울릴 만한, 항상 기타를 치고 낭만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착한 심장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동경했던 혁이와 우기 오빠 생활을 하다가 한국전쟁에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집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은요, 자신의 친척,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가 그저 도망을 쳐서 오게 되죠. 군인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군한테 잡히게 되면은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급하게 이 집에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2명의 장정들을 숨겨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주인공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저쪽에 낡은 행량체가 있는데 저 행량체를 치우자. 그리고 거기를 은신처로 만들자라고 어머니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때 오빠들을 거기에 보내자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오빠들을 그 행량초에 숨기게 된 이유가 책에 나오는데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행량체가 더 안전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건이 터지게 되죠. 서울이 폭격을 당하게 되는데
하필이면은 폭격이 행랑채에 떨어지게 돼요. 밤에 커다란 굉음이 일어서 여주인공 경화와 어머니가 너무나도 그쵸 놀라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겁니다. 이 폭격이 과연 어디에 떨어졌을까? 큰아버지와 그 다음에 자신의 사촌 오빠가 뛰어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천장에 있는 쪽은 아니야. 그럼 어디지? 라고 가봤더니 두 명의 그렇게 준수하고 행복하게 자기 삶을 즐겼던 그 아들들이 숨어 있었던 혁이와 우기 오빠 숨어 있었던 행랑채에 포탄이 떨어지게 되고요. 경화와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기 혈육에 끔찍한 거기서 이제 굉장히 처참한 표현이 나오죠. 꿈틀대는 살덩어리들이 선홍빛의 그런 어떤 피 속에서 꿈틀대고 있었던 이런 표현 비슷한 게 나오게 되는데 끔찍한 죽음을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 어머니는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실수인지 진담인지 내뱉었던 한마디. 멀쩡한 나이가 아들들을 다 놔두고 쓸데없는 계집애 하나 남겨두다니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놓아버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경화는 정말 삶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과 아무데도 기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독감과 고립감과 모멸감을 또 느끼게 되죠. 이후에 이제 경화가 PX에 취직을 해서 벌어지게 된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주인공이 그 과정에서 오키도라고 하는 화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오키도 씨가 사실은 그 박수근 씨를 모델로 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소설은 허구다. 허구이기 때문에 허구로 봐달라. 라고 이제 나중에 또 글을 남기시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오키도 씨라고 하는 화가와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오키도 씨는 그 당시에 예술적인 어떤 꿈에 불태우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전쟁기에 누가 화가의 그림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군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일로 생계를 영명하는 한쟁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자신의 세월을 묵묵하게 견디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사람의 사랑은 사실은 결실을 이루기가 힘들었고 그리고 여주인공은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면서 한 집안의 가정주부로서 살고 있다가 신문을 보게 되죠. 이제는 전쟁 끝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던 오키도 씨의 개인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화랑에 가서 돌아가신 오키도 씨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보이는 작품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박수근 씨의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저희 쪽 시험이나 수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작품이에요. 자, 예전에 전쟁 때 오키도 씨네 작업실에 놀러 갔을 때 봤었던 그 그림이 거기에 있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죽어버린 고목을 오키도 씨가 그리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중년의 나이로 들어선 여주인공이 오키도 씨의 작품을 봤더니 그것은 바로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지난 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것은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렇게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난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워낙에 섬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맨날 나오는 게 나목과 고목의 대비 상징이가 아니겠습니까? 고목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목은 더 이상 봄을 볼 수도 없고 남아있는 거는 썩어버린 자기 몸뚱아리 눈이 없게 되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마 그 몸뚱아리는 사라지게 될 거죠. 하지만 겉보기엔 똑같이 보이지만 나목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나무죠. 지금은 그 겨울의 추위 때문에 모든 화려했던 잎을 떨구고 있지만은 봄까지 견디게 되면은 다시 찬란하게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희망과 의지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그것을 바로 나목이라고 한 겁니다. 이 나목의 상징성을 이 책에서는 바로 오키도 씨 같은 예술가와 연결을 하고 있죠. 아무도 예술적인 성취를 알아주지 않는 한국전쟁의 그 시기에 끝까지 예술적인 염원을 가슴에 담고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예술혼을 꽃피워냈던 이 시대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바치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똑같이 오늘 사연을 보내주셨던 몽제님께도 좀 바치고 싶어요. 몽제님은 지금 스스로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하지? 내가 이렇게 견뎠을 때 나중에 고목처럼 다 부스러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인스타그램 화려한 삶과 비교해봤을 때 수험생이니까 삶이 얼마나 단조로워. 자신의 삶이 고목이라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자리를 견디고 고통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몽제님,
믿으시고요. 옹재님은 지금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고 각각 피우는 꽃의 향기는 다르지만 얼마 후에 견디고 나시면은 본인에게 걸맞는 그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한번 자랑해 볼게요. 와, 이분은 공무원 되신 분이세요. 황용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2022년도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을 보세요. 일도 열심히 하고 담당 업무도 잘 마무리 지어서 높은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기특하다고 근무평가도 좋게 해주셔서 성과평가 A 받았고 성과급도 많이 들어오고 명절 보너스도 받았어요.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성과급이랑 명절 보너스 1원도 안 쓰고 모아두고 있어요. 열심히 모아서 올해가 가기 전에 차를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민원대에서 어르신들이 여자친구 있냐고 싹싹하다고 사위 삼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도 좋아요. 돈도 생기니까 멋있게 몸도 만들어보고 싶고 운동도 배우고 있고요. 피아노도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와, 자, 옹재님, 이 용현님의 사연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말 끝피는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결과만 보게 되면은 와, 공무원 돼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신나고요. 몸도 만들고 있고 막 피아노도 배우고 있고 너무나도 재밌게 일생을 사는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쵸, 결과만 보고 있죠. 용현님께서 이러한 어떤 꽃피는 시절을 그쵸, 맞이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 전에 공부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혼자서 묵묵하게 그 시간을 견디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자랑해 볼까요에서는 용래님의 사연을 보면서 또 이 사연의 기운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걸 또 웅재님과 이 문화기술을 듣고 계시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 견딘과 고통의 시간이 끝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회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회의하고 계신 공시생 여러분들한테 이 기운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이 지금 이 순간 본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견디고 있는, 그리고 혹시 내 삶이 고목이 아닐까, 썩어서 부서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수많은 벌거벗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사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문학예술모 5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